올해 첫날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과 건강이 그리고 기쁨이 또 행운까지도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한가 전여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이제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민단이 완전히 찬밥이 되고 네. 있잖아요. 개밥의 도토리가 이 주일 대사관에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일 관계를 망친 건 누구냐? 저는 문재인 책임이 훨씬 크다. 아베 책임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오늘 네. 5월 1일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죠. 뭐 네. 100몇십 대, 120몇 대라고 하는데 참 그것도 좀 웃긴 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들 뭐 일본에서는 큰 행사고 큰 축제인데 이제 걱정은 한일 관계입니다. 네. 역대 지금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60년대 뭐 이승만 라인 그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책 사유가 가는 게 아니냐. 네. 이 입장에서 저희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레이와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이제 나루히토 이 국왕은 상당히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온화하고 또 바이올린 연주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나루히토 그 왕세자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이제 만났고 근데 뭐 얘기는 직접 못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고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왕이라는 것은 그러죠. 세금으로 키우는 스타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일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국채라는 말을 예전에는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건 뭐냐. 일본 왕이 모든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로히토가 이 전범이 돼가지고 이 가장 유명한 사진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메카드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때 메카드가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치욕적인 사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국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자 레이와 시대라는 건 이제 일본이 리바이벌하는 시대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언론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두 번째 이제 전쟁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왕 말하자면 새 인물이 즉 레이와라는 새 푸대에 당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베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보통 국가로서 일본의 헌법 구조, 일본 헌법 구조를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위대에 대해서 보통 군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위대는 어디까지나 자위대, 말하자면 일본 안에서만 또 외국에 가더라도 진짜 그 뭐 돕는다든가 이러지 군대가 뭐 육군이 가고 이런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일본 해군력은요 실제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일본보다도 더 많은 대단한 무기와 또 대단한 정보 능력과 또 대단한 인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본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 일본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근데 저는 내년이 참 걱정입니다. 네? 내년에 이제 우리가 징용 문제에 말하자면 배상 청구가 이게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데 이때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는 걸 지금 플랜 A부터 쫙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러 신문에 났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일본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일본이 경제 보복하려면 진짜 어떻게 하려고요? 또 두 번째는 일본이요. 지금 북한하고요.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왜? 북한이 지금 쌀 떨어져 갖고 김정은이가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쌀보다 뭐 핵보다 쌀이 더 중요 그 얘기를 했나? 하여튼 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금보다. 네. 네, 금보다 맞아요. 네. 금보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인도주의 차원이라는 말 안에 쌀로 할 수 있고 이번에 아베가 트럼프하고 그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베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베는 이제 이른바 보통 국가를 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 새로운 나루히토 국왕이 6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45년 이전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왕도. 일본은 헌법 제1항 1조 1항이 국왕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국왕은 국가의 상징이다. 국가의 단합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본적인 틀 자체를 정했는데 그러니까 상징이
일제시대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 히로히토 국왕, 아키히토 국왕 같은 경우는 23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군이 막 출전할 때 중학생으로서 막 손 흔들 이런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역시 과거의 인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평화헌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평화주의장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제 국왕은 이른바 전후 세대 60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번 계기로 이른바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는 악몽에서 벗어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국가 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의 보통국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익만 보면 돼. 감정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국익이 과연 어디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과 과연 우리가 해양 세력에 가야 될 것인가, 대륙 세력에 네. 대륙 세력에 붙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감정, 70년 전의 감정 이제 벗어나서 대한민국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국제사회, 동북아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왕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일본 왕이요, 쟤들은 120 몇 대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만세 일개 수많은 데 딱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사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 네. 그럼 백제 왕이 넘어와서 일본 왕을 하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는 사실은 확인이 됐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이게 일본 정권이 백세일기란 말은 뭐냐면 가라게가 들어와서 사실 가야게가 들어와서 왕을 하다가 네. 이게 막 저기 뭡니까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한국에 가장 가까운 쪽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는 이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네. 짧게 백제계가 해주세요. 그래도 백제계가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백제계가 1차 몰락을 합니다. 그때 이른바 망명 정부가 넘어와서 우수한 문화 힘으로 기존에 가야계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을 싹 쓸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기내 지역 네. 지금의 이제 오사카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정권을 네. 수립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뭐 아시겠지만 일본 천황가에 제사를 지내면요. 제사가 이게 나와요. 오게 아지메 이게 나옵니다. 아지메가 뭐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아줌마 아닙니까? 네. 오게 어서 오게 아줌마. 이건 일본 최초의 이제 창시자 여신이었습니다. 네. 여신을 아지메라고 불렀어요. 네. 우리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본인들 유전자 조사를 하면 한반도하고 비슷한 유전자가 95% 나옵니다. 5% 정도가 남반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넘어간 사람들 후손들이 일본인들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인류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마스모토 세이조라든가 이런 소설가가 일본 천황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아주 정확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일본어로 읽으실 수 있으면 참 읽으면 좋은데 그걸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모토 세이조는 일본에서 알아주는 추리 소설가예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추리 소설가니까 막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이제 끝장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를 볼 때 아까 쌤님께서 쿠다라나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쿠다라가 백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뭘 이렇게 볼 때 이거 별 볼 일 없네. 이 물건 시원찮아. 그럼 쿠다라나이 데스네 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백제에서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 역사, 일본 사기에 보면 도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레인으로부터 다 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러고 자기네 문명은 중국으로부터 오리지널로 받아들였다 하는데 사실은 이 도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한국에서 건너온 조선 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자체로는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 인정을 합니다. 지식인들은요. 왜? 이걸 빼박인데요. 그래서 토마스 허님 말씀처럼 일본 왕은 백제계입니다. 확실한 백제계고요. 그런 점에서 이 히로히토 왕이 이 죽기 전에 그 어이가 계속 이제 왕이 무슨 말씀하신 걸 적은 게 있는데 말하자면 한반도는 조선은 지금 어떠냐? 그거를 매일매일 물어봤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를.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이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얘기를 좀 그게 해보고 싶어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한일 관계 네. 문제, 과거 역사.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일본 가서 뭐 나라 만들었다는 또 그걸 우리 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문화는 높은 데서 그렇죠. 낮은 데로 흐른 거예요. 그럼 우리 문화가 더 높기 때문에 아래로 흘러 내려간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내세운 것도 촌스러워요, 사실. 예? 그냥 근데 역사적 그걸 또 부인하는 것은 더더욱나 더 촌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동북아 문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당장 앞에 있는 우리 그렇습니다. 큰 현안이죠. 네. 그런데 동북아 북한의 핵 문제를 워싱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에서 야, 미국으로 워싱턴 오려면은 도쿄 거쳐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과 조정을 하고 와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왜 끼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동북아 문제를 상의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만나서 2분 동안 단독회담 2분 하고 왔죠.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멜라니아 생일을 가가지고 네. 골프를 같이 쳤습니다. 4시간 반 동안 골프 쳤습니다. 골프 칠 때 이번에 통역을 안 하셨어요. 둘이 미국은 카트를 집중 봅니다. 카트 모는 그 캐디가 없어요. 둘이 하면서 5시간 반 동안 4시간 반 동안 무슨 이야기 했는지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 통역이 있으면 이제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저는 사실 등골을 오싹해요. 문재인 10억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운명에 네. 관련된 것도 이야기할 수 충분히 있는 겁니다. 왜? 두 나라는 그만큼 힘이 강하니까. 일본이 우리 경제 사이즈보다 한 3.3배 큽니다. 미국은 우리 경제 사이즈보다 지금 거의 10배가 큰 나라. 우리보다 15배 큰 그 국가가 합쳐가지고 한국의 운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전 굉장히 두려워요.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 이 정부의 행태로 볼 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국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따가 되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이에요. 네. 현 정권이 아베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해방된 지 70년 지났는데 지금 네. 반일 친일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일본도 알아요. 지금 뒤에는 뭐 하고 있나 지금. 동등한 국가 간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70년 전의 감정을 가지고 친일 반일 이야기한다는 거. 이건 아닌 겁니다. 국제관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감정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까? 옆집 사람하고. 제가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이 이제 북한을 아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정말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 또 일본의 이 정부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여기다 아직도 이렇게 파란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북한에 대한 납북자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일본 모든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이게 가장 강렬해요. 뭐 일본이 북방 사개섬 돌려받는 거 이거보다도 이것이 더 강렬합니다. 사람이니까요. 더구나 메구미 사건에서 가짜 6월 사건까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한명숙 총리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일본군 그 위안부 그렇게 데려갔는데 그 몇 명 가지고 이러냐? 이래가지고 일본 열도가 하여튼 다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닙니다. 모든 부모의 심정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좌빨들의 말하자면 그때그때의 사고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베가요. 말하자면은 납북자를 돌려주는 말하자면은 조건으로 굉장한 자금을 김정은한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언제쯤 아베한테 내가 콜할까. 그리고 김정은은 정말 나는 그런 따까리 이제 필요 없어. 문따까리 같은 거 필요 없어.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 쫙 보십시오. 굉장한 비난. 미국을 마구 비난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너 똑바로 해.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외교는 왕따 외교, 갈라파고스 외교, 말하자면 관광 외교 아주 좋아봤자 부부 패키지 관광 외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북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보복. 이제 레이와 시대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일본입니다, 여러분. 왜? 원죄 없음 일본.
원제로부터 해방된 일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귀티나는 왕세자 부부를 앞세우고서 일본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그 좌빨 총리인 이 이낙연 총리, 천황님 이러면서 뭐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천황 뭐 거기까지 제가 그 말을 쓴 거는 이해합니다. 왜 총리니까. 그렇지만 님자까지 왜 붙입니까? 대통령 각하 붙였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우려를 갖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완전히 정말 끝내줘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중요한 것은 중국 때문입니다. 네. 자, 한국을 가장 무시한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우리 하나만 있으면 중국한테 감당이 안 돼요. 사이즈 때문에. 그러나 우리하고 생각이 같은 국가가 몇 국가가 있으면은 중국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찌됐든 일본이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네. 중국의 국익에 따라 따라올 걸 속된 말로 쫄병하라고 할 때 우리가 네. 안 해.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 그러니까 일본 힘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저도 별로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다. 뭐 감정적은 저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야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네. 국익을 위해서는 일본과도 손을 잡을 땐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에서 네. 전 자꾸 말하지만 감정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도 감정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극이라고 용인을 할 것인가, 맞습니다. 일본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텐데 일본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거기는 아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적 개념을 북한에서 일본을 돌리겠다고 하는 큰 거대한 음모, 게다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당장 미국을 치기에는 무서우니까 가장 그 어떤 간단한 또는 네. 얇은 고리인 일본을 치겠다는 그 음모, 저는 그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전략적 동맹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륙 동맹 쪽으로 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 거의 뭐 사회주의 동맹이고 독재 네. 동맹 아닙니까? 그런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네. 저는 강하게 있어요. 솔직히 물론 이 생각에 맞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외교를 망친 데 이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레이와 시대,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결기로 정말 용일과 극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오지정님께서 너무 네. 과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정의 고맙습니다. 도플갱어 네. 문드러가 쫓겨 내려오는 그날까지. 왜 문드럽니까? 그런데? 네. 네. 베네수엘라요. 나는 네스라고 하는 게 문네스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시. 네. 네. 자, 그리고 정말 이 성리모님께서도 내년에 안방 TV 중심으로 총선 운동 같이 제가 그냥 정말 보수 후보를 위해서 제가 모든 거를 제가 다 네, 바치겠습니다. 또 오지정님께서 토착장깨들과 토착빨갱이들은 바이두에서 가서 놀거라. 오지정님 오늘 바이두. 너무 네. 자,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적화된 우리 국민입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거죠. 네. 대한민국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 저쪽에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같이 하기 바랍니다. 네.